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정인아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? 저는 갑자기 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좀 일찍 잠에 들려고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속보가 떴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. 그 문자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다, 이런 문자였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미안한 말씀인데요. 저는 계엄령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. 왜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계엄령이 선포된 게 40년 만이라고 하거든요. 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뭐 계엄령이 선포됐었다고 그러는데,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이해도나 지식이 없었어요.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서 급하게 계엄령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 막 준전시 상황, 뭐 어쨌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령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. 그래서 또 출신이 출신인지라 뉴스를 막 찾아보지 않고 속으로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김정은이 뭐 도발을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했나? 막 그러면 옛날에 김정은이 뭐 도발을 했을 때는 진돗개 뭐 3원에 2원에 뭐 이렇게 진돗개 발령을 했었잖아요. 근데 뭔가 계엄령이라고 하면 이건 뭐지? 그리고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켰어요. 텔레비전을 켰더니 YTN으로 바로 갔어요. YTN으로 바로 가서 보니까 막 뭐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. 막 뭐 무장한 군인들이 막 국회에도 오고 막 이런 모습이 이제 TV에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이건 뭐지?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엄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없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너무 막 이건 뭐야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? 그리고 봤는데 제가 그 뭐 대통령 뭐 대국민 담화 이런 거부터 본 게 아니어가지고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선포되는 건지, 왜 선포되는 건지, 도대체 이게 뭔지 막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. 그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, 이럴 때 대한민국 출신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탈북민으로서 이 계엄령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고, 또 탈북민으로서 바라본 느낀 것,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, 어쨌든 계엄령이란 단어만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뭐 그런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계엄령이라는 게 선포가 되고 막 땅크가 막 길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국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가, 그런 건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긴 하겠더라고요, 저도.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보기 시작했다는 거.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냥 북한이 뭔가 쳐들어왔구나, 북한이 뭔가 큰 도발을 했구나, 이 생각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무슨 폭동이 일어났나?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, 이건 뭐지? 국가 위기라는 게 뭘까? 막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텔레비전을 켰더니 이미 뭐 국회 상황만 보여주는 거지 왜 선포가 됐는지는 잘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,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,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일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. 그 일정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? 막 이제 밤 12시 다 돼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? 그래서 제 일과 관련돼 가지고 그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분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으니까 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알려주겠다. 그러면 저는 결국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강연 시간이 좀 아침 일찍이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너무 속상한 거죠. 그랬는데 새벽 4시가 다 돼가지고 문자가 오셨더라고요, 담당자분이. 취소가 됐다. 그래서 계엄령 때문에 지금 안 된다. 그래서 됐구나, 취소가 됐구나 그랬는데,
또 조금 있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 종료가 됐대요. 6시간 만에 계엄령이 종료가 됐대요. 그래서 다시 또 정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막 부랴부랴 그때까지 좀 진짜 잠도 못 잤어요. 뜬 눈으로 새다시피 막 자다 일어나고 막 핸드폰이 진동만 울려도 벌떡벌떡 일어나고,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제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,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런 것은 처음 경험해보고, 또 말로도 뭐 계엄령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도 없고, 정말 이럴 때 보면 제가 아무리 10년 넘게 살아도 아직 한국 사람 되려면 멀었구나, 또 뭔가 뭔지를 몰랐구나, 처음 경험하는 거였구나, 당황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와, 이런 것도 내가 경험해보네, 이런 생각을 했고, 또 마지막으로 느꼈던 거는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구나, 그걸 느꼈어요, 저는. 왜냐면 이게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자처럼 뭐 계엄령이 선포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체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, 그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가지고 잘 몰랐어요. 그래서 나중에야 이제 막 뉴스를 보면서 조금씩 배웠는데, 보니까 이제 되려면 이렇게 단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통보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, 아무튼 제가 봤던 장면은 막 국회에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다 막고 있고 뭐 그랬는데, 국회의원들도 안으로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래요.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, 일단은 뭐가 또 이유가 있대요. 근데 뭐 극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190명이 모였는데, 그 안에서 이제 뭐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가? 왜냐면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을 때는 뭐 북한은 다 독재자 자기 마음대로니까 우리는 뭘 두드리고 맞추고 뭐 갖다 끼우고 맞추고 째고 붙이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독재자 마음이니까. 그래서 솔직히 뭐 국회라는 개념의 북한의 뭐 당중앙 청사라고는 있어도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저희가 북한에 살 때 저희 엄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, 우리는 뭐 개돼지만도 못한 삶 아니냐, 뭐 우리 운명에 대해서 지금 저 위에서는 두드리고 붙이고 째고 붙이고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. 다 결정된 다음에 따라가야 되고,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막 뭔가 이렇게 뭐 시위대도 나오고 뭐 군인들도 나오고 뭐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, 어쨌든 여러분, 저는 또 한 번 대한민국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뭐 그런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해서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느껴봤습니다. 그래서 정말 계엄령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런 건지, 그리고 이게 선포가 되면 군부가 다 아예 주체가 돼가지고 다 장악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장악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, 여러분? 군 조직이 어쨌든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좀 신기했어요, 여러분. 그렇게 되나?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그게 될까?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, 여러분? 왜냐면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기반으로 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, 갑자기 뭐 계엄령이 이렇게 돼가지고 군인들이 이걸 다 컨트롤 하려고 하면, 과연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이제는 습관되고 그게 생활화됐는데,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까? 따를까? 저 같아도 나는 과연 따를까?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없었잖아요. 그냥 체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었잖아요. 생각이 없이 그냥 따라만 다녔던 거죠. 이렇게 여기로 끌면 절로 가고, 여기서 끌면 절로 가고, 또 막 채찍으로 내몰리면 그쪽으로 또 몰려가고, 이랬던 삶을 살았었는데, 제가 지금 저를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, 또 자유에 대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, 과연 이게 그대로 만약에 법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국민분들께서 이거를 순순히 따라 주실까? 왜냐면
그건 뭐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. 어쨌든 군 조직이라는 어떠한 조직이 이 총괄을 해서 뭔가를 컨트롤한다라는 게. 근데 어쨌든 계엄령이라는 게 선포가 되면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, 아,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몰랐는데, 그래서 너무 막 혼란스럽고,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, 그냥 영화에서 들어본 듯한, 그리고 뭐 예전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정도를 주워 들은 정도? 그래서 또다시 느꼈어요. 많이 부족하구나. 내가 10년 넘게 살았어도 많이 빈 공간이 있구나. 다시 한번 제 자신이 겸손해지더라고요. 좀 많이 부족함도 느꼈고, 또 이 기회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느껴보면서 다시는 까먹지 않겠다. 그리고 정말 40년 만에 이런 걸 다시 선포가 됐었다고 하니까 너무 좀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었구나. 그리고 그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대한민국이 그냥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를 보고, 와, 좀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어젯밤 하룻밤이 저한테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 그런 밤이었어요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애국심이 남다르신 분들이시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 애국심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. 얼마나 밤새워서 TV 앞에서 못 떨어지시고, 밤새워서 기도하시고, 밤새워서 걱정하시고,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셨을 것 같아요.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. 그래서 참 여러분들 밤새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이렇게 좀 애써주셨으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, 네,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,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확한 단어를 좀 선택하기가 그러네요. 하지만 어쨌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, 그것도 북한에서 태어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걸 눈으로 보게 됐고, 북한이라면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북한은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김정은은 맨날 지 마음대로 그냥 하니까, 북한에 있을 땐 그런 계엄령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, 뭐 영화에서나 들어봤을까요?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들어봤을지, 저는 어쨌든 조금 다소 생소한 그런 단어였고, 또 그거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참 여러분 좀 걱정이 많이 돼요, 상황이.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야 할 텐데, 2세를 낳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.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좀 지난 밤을 정말 폭풍 전야처럼 스쳐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을 놓고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탈북민이 계엄령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두서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적응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여러분, 어젯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운전하시게 되면 좀 피곤하실 테니까 운전도 좀 유의하시고, 오늘 일찍 퇴근하셔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,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전 아직 오후에 일정이 하나 남아있는데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서 빨리 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제 얼굴이 다소 피곤해 보이겠지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얼굴도 제 얼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.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